이거는 아빠가 옛날에 그 필 미컬슨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영상 보다가 그 사람한테 배운 건데 굉장히 좋은 설명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대로 하는 건데, 자, 지금 클럽의 헤드가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퍼팅 스트로크가 굉장히 조그만 거지만 어떤 원 운동하는 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백스윙으로 갈 때는 약간 인사이드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다운스윙이나 팔로우스루를 갈 때는 약간 좀 또 인사이드로 들어가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생각하기엔 논리적으로 클럽의 헤드가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리키밍걸프네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댓글에 보니까 퍼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민들레 양을 여기 모시고 퍼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딩은 그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립이 리버스 오버래핑 그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치는 거냐면요. 자, 일단 우리 민들레 한번 따라 해볼까? 네. 자, 요 다른 그립은 다 동그란데 이 퍼터 그립은 위가 편편하지. 왜 그럴까요? 다르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야. 자, 일단 요 위가 편편한 이유가 왼손의 엄지손가락하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이 위에만 있잖아. 그러면은 밑에 있는 손가락들은 사실 어떻게 해든지 상관없다는 뜻이야. 왜 그러냐면 요 엄지손가락들이 정확하게 위에만 있으면 왼쪽 손등하고 오른쪽 손등이 클럽의 면하고 클럽의 백을 각각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 그래서 클럽 헤드를 일직선상에서 똑바로 뺐다가 똑바로 가게 하는데 굉장히 유용해. 근데 만약에 얘가 동그라잖아. 그러면은 어떤 기준이 없어가지고 약간 왼손이 조금 틀어질 수도 있고 오른손이 약간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 그래서 편편한 이유에 상응하게 왼쪽에 그 엄지손가락하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정확하게 위에 넣는 게 중요해. 그러면 다른 클럽들도 다 그립이 위가 편편하면 좋을 텐데 다른 것들은 안 그래? 와, 허를 찔리는 질문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대한 답은 아빠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혁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런데 그런데 그 그립도 보통 그립도 동그랗지만 그걸 사각형으로 놓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요 왼손의 첫 번째 손가락, 오른쪽의 첫 번째 손가락을 훅으로 만들어 옆을 이렇게 쥐는 거거든. 그래서 그립을 쥐는 개념은 이 퍼터를 쥐는 개념이나 아니면은 그 7번 아이언이나 드라이버 같은 롱 게임을 쥐는 그 그립이나 개념은 똑같은 거야. 이 손이 정확하게 양 옆에 있어야지 돼. 그러면은 이제 리버스 오버래핑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게. 근데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 자, 이제 리버스 오버래핑이 어떤 건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왼손 엄지손가락을 정확하게 여기 편편한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손의 첫 번째 손가락을 열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클럽 밑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런 다음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살짝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왼손의 첫 번째 손가락을 닿는 거야. 나 궁금한 거 또 하나 있어. 뭔데? 왜 얘는 이렇게 하고 깍지를 끼지 않아? 이것도 참 훅 들어오는 질문이다. 이게 아빠가 통상적으로 남자들이 예를 들어 남자들은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해서 오른손의 첫 번째 손가락이 아니라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이 왼손의 첫 번째 손가락 위를 이렇게 가만히 올려놓는 그립을 하거든. 이런 거를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자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으니까는 왼손하고 오른손을 더 커넥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깍지를 끼거든. 이렇게. 근데 아빠가 지금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왼손에 첫 번째 손가락을 열은 다음에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에 왼손에 첫 번째 손가락을 닿는 거야. 힘이 필요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립을 꽉 쥐거나 아니면은 힘을 요구해서 손목의 풀림 현상으로 인해서 클럽에 그런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넉넉하게 잡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리버스 오버래핑 그립이라는 걸 쥐는 거야. 그래서 아까 토끼가 질문한 거에 연장선상에 이어서 이게 왜 리버스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하냐면, 오버래핑 그립은 남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이 왼손의 첫 번째 손가락이 올라가거든. 남자들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이거를 왜 새끼손가락하고 첫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스와핑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거꾸로 진다 해가지고 리버스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그래. 근데 그런데 아빠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엄지손가락들만 제 위치에 있으면 밑에 있는 손가락들은 사실 이렇게 베이스볼 그립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오버래핑 그립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왼손이랑 오른손을 이렇게 교차해서 준다든지
하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자기가 밑에 있는 손가락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만 하기만 하면 돼. 어떤 사람들은 오른손의 첫 번째 손가락 있지, 이거를 그립에 옆으로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은 백스윙으로 갈 때 오른손의 손목의 꺾임 현상이 별로 덜해서 좀 더 안정적 있게 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말해서 엄지손가락 두 개만 정확하게 그 위에 있으면 밑에 있는 손가락들은 이제 자기가 편한 대로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립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일단 파스처에 대해서 또 말을 해볼게. 파스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거든. 이거 한번 갖고 있어봐. 일단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힙을 구부린 다음에 편안하게 팔을 어깨에서 뚝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손끝이 저 발끝을 향하게 돼 있거든. 이 상태에서 손등이 바깥을 바라보고 있지. 근데 손 바닥을 서로 이렇게 살짝 마주보게 한 다음에 살짝 부딪히는 거야. 그렇지. 한번 해볼까? 흔들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오른손이 왼손보다 밑에 있으니까 오른쪽 어깨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 상태에서 오른손이 왼손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요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는 건데 이렇게 구부리면 안 돼. 사람들이 오각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오각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각형이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오각형을 좀 잡아주시겠어요? 이게 오각형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되는 게 오각형인 거야. 그래서 요 엘보의 안쪽들이 살짝 이렇게 45도 각도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어야 돼. 엘보하고 엘보의 안쪽이 같이 마주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스트로크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그렇지. 엘보를 안쪽으로 살짝 말아가지고 이렇게 되게 살짝만 서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좀 더 밑으로 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자, 백스윙으로 갈 때는 왼쪽 어깨를 밀고 다운스윙으로 갈 때는 왼쪽 팔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할 때 이 오각형이 이쪽으로 다 찍어주겠어. 오각형을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서봐. 그래서 자, 백스윙으로 갈 때 이 오각형이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다운스윙을 갈 때도 오각형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오각형이 유지가 된다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각형이 유지됐다. 오각형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갈 때 여기 왼쪽 팔이 펴지면 안 돼. 이 상태에서 계속 오각형 유지하는 거야. 여기 똑같게. 알겠어? 그래서 왼쪽 어깨를 밀고 왼쪽 팔로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우리 클럽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자, 해보자. 그렇지. 그립을 잡고. 자,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봐. 그거 가만히 있고 옆으로 한번 돌아서 보세요. 자, 이럴 때, 왼쪽에, 손목뼈하고 오른쪽에 손목뼈를 살짝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해. 그래야지만 클럽의 샤프트하고 이 팔들의 각도가 정확하게 일자로 나올 수 있어. 그래야지만 여기서 클럽을 똑바로 뺐다가 똑바로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 만약에 손목뼈를 이렇게 내리잖아. 그러면은 클럽의 토우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안쪽으로 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렇게 손목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 됐어. 아주 잘했어. 그래서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다시 한번,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다시 한번, 다시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그래서 이제 저기 정면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 오각형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거야. 손이 클럽보다 살짝 앞쪽에 있게. 가보자. 오각형 계속 유지하면서 똑바로 밀었다가 똑바로 가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요 팔과 클럽의 샤프트가 그린 요 각도 있지? 요 각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자, 그러면은 이제 공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빠가 공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말했지? 가운데서 살짝 왼쪽으로. 살짝 왼쪽이지. 그렇게 되면은, 자, 그리고 이거를 공의 위치를 체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눈의 위치지. 눈. 한번 제대로 서봐. 우리 토끼가 파스를 제대로 서는지 안 서는지 한번 볼게. 봐봐. 여기 왼쪽 눈을 공 위에 떨어뜨리는 거야. 아, 살짝 안쪽이다. 살짝 안쪽 괜찮아. 왼쪽 눈이 살짝 공보다 살짝 안쪽에 있든지 아니면 공 위에 있는 거 괜찮거든. 근데 절대로 안 되는 건 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이쪽으로 한번 와서 찍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자, 왼쪽 눈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그렇지,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왼쪽 눈이 공보다 살짝 안쪽에 있는 것도 괜찮아. 근데 절대로 왼쪽 눈이 공보다 바깥에 나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은
바로 위하고 안쪽에서 보는 거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봤었을 때 정확하게 라인을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눈이 공보다 바깥쪽에서 있는 상태에서는 라인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눈의 위치를 공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위나 그 안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해줄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아빠가 옛날에 그 필 미컬슨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영상 보다가 그 사람한테 배운 건데 굉장히 좋은 설명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대로 하는 건데, 자, 지금 클럽의 헤드가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가 해야지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퍼팅 스트로크가 굉장히 조그만 거지만 어떤 원 운동하는 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백스윙으로 갈 때는 약간 인사이드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다운스윙이나 팔로우스루를 갈 때는 약간 좀 또 인사이드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생각하기엔 논리적으로 클럽의 헤드가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자, 이 팔이 아빠의 퍼팅 스트로크야. 이 상태에서, 자, 내가 어떤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똑바로 왔다 갔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자,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이게 타격 지점에서 생각을 해봐. 이 타격 지점에서 정확하게 공을 쳐도 공 똑바로 나가지. 근데 타격 지점을 좀 더 일찍 하잖아? 그래도 공 똑바로 나가. 타격 지점을 좀 더 늦게 하잖아? 그래도 공은 똑바로 나가고. 그렇지. 이게 어떤 거리에서는 약간 좀 뭐 많이 가고 적게 가는 거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어떤 방향성에 관해서는 절대로 틀리지가 않아. 근데 만약에 퍼팅 스트로크가 인사이드로 갔다가 인사이드로 빠지잖아. 그러면 옆에서 해야지 되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이 타격 포인트에서 공을 치면은 공이 똑바로 가게 돼 있거든. 근데 타격 포인트보다 좀 더 릴리스 포인트가 좀 늦잖아. 그럼 공은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리고 타격 포인트보다 공이 릴리스 포인트가 좀 빠르잖아. 그럼 공은 왼쪽으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치지 않으면은 공을 인사이드 뺐다가 인사이드로 가게 되잖아. 그 파터를 인사이드로 뺐다가 인사이드로 가게 되면은 거리뿐만 아니라 방향성도 같이 잃을 수가 있어. 근데 공이 가운데 있으면 얘가 아빠가 조금만 더 늦게 하면 얘가 어느 쪽으로 간다 그러지?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늦게 할 수가 있어? 얘는 항상 가운데 있는데 공이? 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항상 내몸을 반듯한 데서 우리의 뭐 스탠스를 맞추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는 공이 그럼 내 클럽 어딨지? 여기 있잖아. 내가 원하는 스탠스에서 공이 살짝 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살짝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나의 스트로크가 똑같이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클럽이 공을 컨택하는 순간이 정상적인 그 바람무드 스윙 있지, 거기보다 좀 더 일찍 될 수도 있고 좀 더 나중에 될 수도 있어. 내가 셋업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퍼팅의 스트로크가 좀 약간 좀 인사이드로 해서 아웃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아웃에서 인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그게 볼에 컨택하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 컨택하느냐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일찍 컨택하느냐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나중에 컨택하느냐가 될 수가 있고. 이거 굉장히 미묘한 차이거든. 그 누구도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공을 일찍 컨택한다거나 아니면은 공을 나중에 컨택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없어. 아주 미묘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미묘한 차이를.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토끼. 오늘 좋은데 아주 분위기 아주 좋은데.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퍼팅 스트로크가 일자로 갔다가 일자로 가야 되잖아. 그럼 일자로 갔다가 일자로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봐 줄게. 자, 공을 여기다 놓고 여기 플래그에다 한번 에임을 한번 해봐.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좋은 인디케이션이 되냐면, 자, 테이크어웨이랑 백스윙으로 갈 때 이 클럽의 끝 있지, 클럽의 힐 부분이 저 오른쪽 발을 통과할 때의 거리하고 임팩 이후에 클럽의 힐 부분이 다시 왼쪽 발의 거리가 똑같잖아. 그렇게 되면은 테이크어웨이를 어떤 직선상에서 클럽 헤드를 똑바로 뺐다가 똑바로 보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여기 거리하고 여기 거리? 여기 거리하고 여기 거리가 똑같아야지. 다시 한번 해봐. 님 좀 가까이 와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봐봐. 테이크어웨이를 갈 때 클럽의 끝과 오른쪽 발의 거리하고 임팩 이후에 클럽의 끝과 오른쪽 발의 거리가 똑같다고는 가정이 되면은 클럽이 어떤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가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걸 너 혼자 착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자, 눈의 동공을, 여기 되게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쉬운 거야. 눈의 동공을 크게 와이드 해가지고 우리 시야가 어떤 한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이런 어떤 공간의 시야를 맞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데 어떤 하얀색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근데 계속 이렇게 반복하잖아. 그럼 그 하얀색 물체가 어떤 일정한 공간을 그리는 것처럼 보여. 그게 그래서 그렇지. 일정한 공간을 일자로 갔다가 일자로 오는 것 같아? 그게 아닌 것 같아? 아빠가 할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다시 한번 공이 여기다 치고, 자, 동공을 확장해서 테이크어웨이가 백스윙,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테이크어웨이 다운스윙, 테이크어웨이 다운스윙 하잖아. 테이크어웨이 다운스윙. 그러면은 물체가 지나가는 경로가 보여.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경로가 보인다니까. 어떻게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되는데 연습을 통해서 이게. 왜 보여?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동공을 확장하고 어떤 공간을 주시하고 있잖아. 그 공간 안에서 이 물체가 지나가는 길이 항상 일정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그 지나가는 길이 보인다니까. 클럽이 이상해서 안 보이는 것 같아? 다시 해봐. 그치, 공간을 어떤 타점을 주시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주시하는 거야. 아빠 내 걸로 한번 해봐. 공간을 주시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공간 안에서 클럽의 헤드가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그 헤드가 지나가는 그 트레이스가 보여. 어떤 흔적 같은 게 보여. 그걸 말하는 거야, 아빠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무 어려운가? 조그만 토끼한테는? 그게 왜 그래? 알았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간을 이렇게 와이드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떤 물체가 일정한 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 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한 흔적으로 보여. 트레이스라고 하는데 한 흔적으로 보여. 그렇게 되면은 이 흔적이 일자로 왔다가 일자로 가는지, 아니면은 아웃으로 갔다가 인으로 가는지, 아니면 인으로 갔다가 아웃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공을 치는 데 있어서 클럽의 헤드가 똑바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인에서 아웃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아웃에서 인으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제게 퍼딩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커버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과 이 영상도 보시고 여기 있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